오늘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네 글자가 내 이름을 삼키려던 순간 나는 끊지 않았다. 번호는 가려진 채였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나의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알고 있었다. 지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삶을 증거물로 분류하려 들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은 채 무릎 담요를 꾹 움켜쥐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거실 시계가 11시를 넘겼다. 그날 점심은 김치만두를 데워 먹으려 했는데 냉동실을 여는 손이 멈췄다. 지금 통화 끊지 마시고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는 내 동선을 마치 내 집 구조도를 들여다보듯 술술 말했다. 어떻게 내 일상을 이렇게 빨리 그려내는 거지? 나는 일부러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수사관님 성함 다시요. 반박자 쉰 뒤 그는 서류번호 같은 숫자를 늘어놓았다. 이름은 흐리고 숫자는 또렷했다. 숫자가 또렷한 사기는 대개 이름이 흐리다. 이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 현관에 서자 스니커즈 끈 대신 눈에 들어온 건 문 옆고리. 그곳에 걸린 작은 열쇠고리가 햇빛을 먹고 있었다. 도장이 다른 오래된 열쇠 하나. 이 열쇠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걸쳤다. 전화를 스피커로 바꾸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묘하게 달랐다. 지금 통화 녹음 중입니다. 그가 먼저 선수를 쳤다. 웃음이 나왔다. 저도요. 내가 진짜로 녹음 중인지 그가 알 리가 있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렸다.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리기 쉬운 어떤 권리, 그 권리의 이름을 찾는 떨림에 가까웠다. 권리는 종종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다. 부르면 돌아볼까? 현관을 나서자 햇살이 각도를 바꿨다. 편의점이 오른쪽에 있지만 나는 왼쪽 골목으로 향했다. 그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다. 계산대 옆에 고풍스러운 명함꽂이가 있고 그 안에는 카페 명함이 언제나 두꺼운 종이 냄새를 풍긴다. 직원 호출 중입니다. 이동하지 마세요. 그는 명령했고 나는 방향을 살짝 비틀었다. 명령의 반대편에는 종종 힌트가 있다. 힌트는 누구 편일까? 카페 문을 여니 종소리가 울렸다. 엄마, 오늘도 아메리카노. 민지는 20살 때부터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내 친딸이 아니지만 어딘가 친딸처럼. 민지야, 스피커폰 좀 들어봐.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카페가 잠깐 정적에 잠겼다. 정적은 진실을 데려오기도 한다. 이번에도 그럴까? 민지는 테이블 아래 콘센트에 자신의 노트북을 꽂았다. 사장님, 와이파이 하나만 더 주세요. 사장님은 명함꽂이에서 카페 명함을 한 장 뽑아 비밀번호가 적힌 뒷면을 내밀었다. 명함은 가벼웠지만 그 순간 다리 역할을 했다. 내 불안을 건너가게 해주는 다리. 다리 위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누가 뒤따라오고 있을까? 민지는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넣었다. 발신번호 변작, 검사 사칭, 편의점 기소유예. 검색 결과는 봄비처럼 쏟아졌다. 링크 옆엔 어제 오늘의 날짜가 반짝였다. 어제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네요, 이모. 패턴. 사기의 핵심은 패턴이고 패턴을 본 사람은 두 번째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왜 이걸 혼자 보려 했을까? 전화는 쉼없이 지시를 이어갔다. 가까운 ATM으로 이동하십시오. 지금 즉시 보호 이체를 그가 보호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눈앞에서 유리가 서서히 김서리듯 말의 속살이 드러났다. 누가 누구를 보호한단 말이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수사관님, 통화 이어갈 테니 위치 송신은 끄고요. 카페에서 경찰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은 척했지만 숨이 갈라졌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기꾼의 기도문이다. 왜 그들은 늘 시간을 훔치려 할까? 나는 112가 아니라 지구대 내선 번호를 눌렀다. 예전에 주민설명회에서 받은 안내문 하단에 적혀있던 번호였다. 여기 카페에서 검사 사칭 전화 받고 있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쪽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혈압이 빠르게 안정되는 게 느껴졌다. 혈압은 숫자지만 안도는 체온이다. 내 체온은 지금 어디쯤일까? 민지가 내 앞에 물 한 컵을 두었다. 이모 심호흡 3번. 나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수사관님, 사건 번호 처음부터요. 그는 숫자를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앞뒤가 달랐다. 패턴이 무너질 때 거짓말은 발목을 잡힌다. 누구에게 잡혀야 할까? 문득 내 머릿속에서 퍼즐 두 조각이 맞물렸다. 어제 저녁 동네 단체방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최근 검사 사칭 전화급증. 편의점 ATM 유도 시 즉시 112. 나는 그 공지를 스치듯 봤다. 스친 것은 대개 스스로를 증명하러 돌아온다. 오늘처럼. 지구대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화는 끊으셔도 됩니다.
가능하시면 번호 저장 후 스크린샷 보내주세요. 나는 화면 캡처를 눌렀다. 버튼 하나에 담기는 작은 승리. 작지만 내 얼굴선이 또렷해지는 승리. 이 승리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끊겠습니다. 내가 말하자 스피커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가 이내 가벼워졌다. 마치 비가 한 차례 툭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비는 방금까지 구름이었을까? 전화가 끊기자 카페는 다시 사람들 이야기 소리로 채워졌다. 그때 민지 노트북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말풍선이 톡 튀었다. 해외 콜센터 의심. 누군가 방금 비슷한 사기 패턴을 제보했단다. 단어들이 복사 붙여넣기처럼 똑같았다. 왜 이렇게 한결같을까?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떨렸다. 발신 표시 855로 시작하는 낯선 국제번호. 민지가 낮게 속삭였다. 캄보디아 받아볼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피커로. 여기는 국제수사 공조팀입니다. 이번 목소리는 더 젊었다. 한국어 억양 사이로 낯선 숨소리가 섞였다. 아까 통화 끊으셨죠? 보안 절차를 다시. 그는 매끈했지만 문장이 어색하게 미끄러졌다. 왜 공조팀이 해외 발일까? 나는 느리게 되물었다. 지금 카페인데 경찰 확인 중이에요. 사건 번호 다시요. 말끝에 공기가 멈췄다.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뒤쪽 어딘가 기계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아니라 서버룸 같은 건조한 소리.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 그는 번호 대신 물었다. 근처에 ATM 있습니까? 대본에서 페이지를 잘못 넘긴 배우처럼. 민지가 메모를 밀었다. 대본 흔들림 콜센터 가능성. 화면에는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콜센터 영상 제보 캡처가 떴다. 넓은 책상, 헤드셋, 모니터에 한국어 스크립트. 모두 같은 템포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사람들. 웃음과 무표정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 녹음 중입니다. 내가 말하자 반대편 호흡이 다시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여기 들리세요?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푸석푸석했다. 첫 번째 목소리가 끊으려는 기색이 났다. 그러나 두 번째 목소리가 서둘러 밀고 들어왔다. 제발 끊지 말고 듣고만 있어주세요. 민지와 나는 서로를 봤다. 손등의 온도가 약간 올라갔다. 왜 그는 듣고만 있으라 했을까? 저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 한국인도 있고 한국어 조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외곽, 창문엔 철장, 문엔 카드키. 우린 스크립트를 외워요. 편의점 보호이체 시간 없다 같은 말. 그의 말 사이로 다른 플라스틱 긁히는 소리가 스쳤다. 헤드셋 마이크가 턱에 스치는 소리였을까? 왜 거기서 일하는 거죠? 내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다. 미끼인가 구조 신호인가? 누군가 나를 속이는 중일까? 누군가 자신을 구해달라는 중일까? 처음엔 일자리인 줄 알았어요. 여권을 맡겼고 돌아갈 수가 없네요. 그는 아주 짧게 숨을 흘렸다. 성과가 낮으면 저녁에 감정 몰입 훈련이 있어요. 감정에 몰입해 타인의 돈을 빼앗는 훈련. 그 말이 혀끝에서 쓴맛으로 번졌다. 왜 누군가는 몰입으로 노래를 배우고 누군가는 몰입으로 사기를 배울까?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수사 협조를 방해하셨습니다. 통화 종료합니다. 삐 짧은 신호. 라인은 끊긴 듯 조용해졌지만 두 번째 목소리는 남았다. 어떻게 같은 통화에 다른 선이 남아있을까? 아줌마 아니 이모. 그가 고쳤다. 오늘 같은 통화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걸리고 누군가는 빠져나오죠. 그냥 끊는 것도 도움이지만 가능하면 동네에 알려주세요. 편의점, 약국, 경로당 같은 곳에요. 편의점 영장 보호이체 나오면 무조건 끊고 110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록이 필요해요. 전화대본, 말버릇, 반복 단어. 이렇게 모인 패턴이 여길 무너뜨린대요. 나는 공책을 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 대신 선이 곧아졌다. 당신 이름은 묻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이 자주 쓰는 첫 문장 하나만 적어둘래요? 첫 문장은 늘 작전을 연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말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으로 이동하세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상한 단어였다. 사기콜과 대치하면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니. 그런데 정말 그랬다. 흔들림은 때로 길을 만든다. 어디로 이어질까? 통화를 끊고 민지는 바로 사이버 범죄 신고부서 페이지를 열어 방금 내용과 번호, 특징 문장들을 정리해 올렸다. 나는 카페 사장님과 경고문 초안을 급히 만들었다. 이 문장들이 나오면 즉시 끊고 112 굵은 글씨는 공포를 잘라준다. 왜 두껍게 쓰면 덜 무서울까? 우리는 카페 앞 유리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옆 약국과 경로당에도 사본을 맡겼다. 돌아오는 길 민지가 웃었다. 이모, 오늘 우리 가짜 감정 몰입 대신 진짜 공감 몰입했네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쪽은 그쪽 핵심 목표고 여긴 우리 핵심 목표지.
위트는 작은 튜브처럼 공포를 바람 빠지게 한다. 어디까지 빠질까? 우리는 즉석 회의를 이어갔다. 민지는 노트북, 나는 종이와 펜. 휴대폰 최근 통화 기록을 훑고 발신 번호 2개를 저장했다. 신고 포털폼을 다시 열어 스크린샷과 함께 올렸다. 카페 사장님은 명함꽂이에서 또 다른 카페 명함을 4개 건넸다. 뒤에 우리 카페 주소랑 내 번호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오면 알려드리게요. 이번엔 명함이 깃발처럼 흔들렸다. 깃발은 방향을 알려준다. 어디로 가야 할까? 중간 점검. 민지는 메모장을 띄워 작은 리스트를 만들었다. 우리 둘의 목소리가 카페에 깊게 스며들었다. 하나, 발신번호 저장 스크린샷해서 신고 포털과 지구대에 제출하기. 둘, 통신사 스팸 차단 고급 설정 켜기 국제전화 차단 변작 번호 필터. 셋, 가족 단톡방 템플릿 공유 편의점 ATM 영장 보호 이체 키워드 나오면 무조건 끊고 112. 넷, 카페 경로 당약국에 경고문 A4 전단지 붙이기. 명함 뒤에 비상 연락처 인쇄. 다섯, 옛날 휴대폰 USB 메모 앱 기록 정리 필요한 건 백업, 민감한 건 삭제. 읽는 동안 내 심장은 점점 규칙을 되찾았다. 규칙은 리듬이고 리듬은 삶을 다시 춤추게 한다. 나는 다시 춤을 추고 싶었다. 누구와 어떤 음악으로 갑자기 주머니 속 오래된 열쇠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민지를 바라봤다. 집에 들러서 그 서랍부터 열어볼래.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종종 장면 전환을 맞는다. 이번 장면은 어떻게 바뀔까? 집에 도착해 작은 방으로 향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 내 책상. 서랍은 낡았고 열쇠 구멍은 작은 입을 꽉 다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열쇠를 넣고 돌렸다. 딱 하고 잠긴 소리가 풀렸다. 그 소리는 단단한 문장 하나가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서랍에는 옛날 폴더폰 하나와 작은 USB 그리고 노란 메모지가 있었다.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라고 적혀 있었다.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혹시라는 단어는 늘 지나치게 커 보이지만 가끔은 꼭 맞는 사이즈다. 그 혹시는 누구의 예감이었을까?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민지가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돌렸다. 화면에 작은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다. 기다림은 늘 내 인내심을 테스트했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이상하게 달콤했다. 막대가 끝에 닿자 폴더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녹음 파일들, 사진, 메모. 몇 년 전 보험 상담받을 때 몰래 녹음해둔 파일도 있었다.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할 때 나는 늘 작은 증거를 모았다. 그 습관이 오늘 나를 살렸다. 습관은 구명조끼였다. 나는 왜 그동안 이 구명조끼를 벗고 살았을까? 폴더폰은 배터리가 죽어 있었다. 민지가 다이소에서 산 범용 충전기를 꺼냈다.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에 오래된 문자들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 의심되면 무조건 11225 혼자 해결하지 마요. 보낸 사람 민지. 보낸 날짜 7년 전. 나는 그날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나? 기억은 흐릿한데 문자만은 또렷했다. 기록은 기억을 깨운다. 오늘 나는 무엇을 깨웠을까? 우리는 신고 포털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해 올렸다. 파일명은 날짜와 시간으로 깔끔하게. 한 번 더 점검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전송됨. 내 몸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끈이 뚝 끊어졌다. 그 끈은 두려움과 과거를 묶어두던 끈이었다. 끈이 끊어지면 매듭은 더 이상 매듭이 아니게 된다. 나는 매듭에게 인사했다. 잘 있어라. 밤이 늦어 민지는 먼저 갔다.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거실 창밖으로 골목등이 켜졌다. 등불은 늘 제자리에 있는데 내가 자주 지나쳤을 뿐이다. 나는 조심스레 폴더폰을 서랍에 다시 넣고 오래된 열쇠를 다른 고리에 걸었다. 열쇠는 이제 단지 금속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잠그고 내가 나를 여는 기술. 기술은 참 간단하다가도 때로는 참 어렵다. 오늘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씻고 나와 거실에 앉아 메시지가 왔다. 지구되었다. 접수 완료. 같은 패턴 신고 들어오면 공유 드릴게요. 공유. 무언가를 함께 나눈다는 말은 피해를 혼자 지지 않게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건 내일 아침을 덜 두렵게 만든다. 내일의 나는 어떤 표정일까?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에는 작은 승리가 묻어 있었다. 눈가의 주름 사이에 부드러운 긴장이 깃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하는 칭찬은 아직도 어색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칭찬은 연습이다.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주방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오늘은 피해자가 아닌 추적자의 루틴으로 시작한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휴대폰의 스팸 차단 고급 설정을 다시 확인한다. 가족 단톡방에 어젯밤 만든 경고 템플릿을 고정 메시지로 올린다. 카페까지 걸어가면서 경로당에 들러 경고문을 붙인다. 민지에게는 폴더폰 기록은 나중에 백업하고 민감 파일은 삭제한다고 메시지를 남긴다. 삭제도 돌봄이다. 누구를 돌보지? 점심 전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다. 어제 우리가 보낸 자료와 비슷한 신고가 2건 더 들어왔다고 한다. 덕분에 안내를 빨리 돌릴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어제보다 맑았다. 맑다는 건 보일 것을 보인다는 뜻이다. 나는 보이는 것을 보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은 작지만 결과는 길다. 어디까지 이어질까? 저녁 무렵 카페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사장님이 만든 핸드아웃, 민지가 연결한 동네 온라인 카페 공지, 그리고 내 카페 명함 뒷면에 적힌 비상 연락처. 우리 셋은 잠깐 웃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든든하죠? 든든함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명함 한 장, 종이 한 장, 번호 한 줄이 때론 요새가 된다. 요새는 밖을 막는 게 아니라 안을 지킨다. 나는 안을 지키기로 했다. 나는 누구의 안일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묘하게 분홍빛이었다. 내 인생의 하늘도 이렇게 색이 바뀔 수 있을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의 3가지. 하나, 나는 휴대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비상 연락처를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적어 냉장고 옆에 붙였다. 2, 나는 아침 20분 걷기와 3회 심호흡을 루틴으로 고정했고 불안이 올라오면 물 한 컵, 일일이 템플릿을 먼저 꺼내기로 했다. 3, 나는 동네 카페 경로당 복지센터에 사칭 전화 경고문을 직접 붙였고 가족 단톡방에 신고 요령을 고정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